네, 오늘도 보리밭 한상훈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건가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은 있는데 고객들 입장과 보험사 입장과 나라 입장도 다 이해가 되는 그렇죠. 보험사의 제도뿐만이 아니라 국가 제도랑 이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또 보험회사분들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한번 짚어줘야겠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시기가 오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겠다. 제일 먼저 그럼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져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1분위 가입자라면 만약에 100만 원이다. 1년 동안 본인 부담으로 110만 원을 병원에 지불했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 8, 9월쯤에 10만 원이 환급되는 제도를 본인 부담 상한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비급여 제외하고 급여로 내가 지출한 그렇죠. 부분만 우선 해당이 되는 거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사람마다 쓸 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를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나라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나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손보험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가 병원에다가 냈던 돈을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는 상한제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에 본인 부담 상한제 중에 본인 환급 금액이라고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실손보험이 세대별로 다르잖아요. 그 약관 조항이 없는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입장에선 억울하잖아요. 나는 약관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보상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득금지 원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입자가 부담한 돈까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 거지 그 10만원 추가로 받게 되면 당신은 이득이 생긴 거니까 실손보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분쟁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2번이나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에 가서. 되게 억울해 하세요. 사실 약관에 없으신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보험 가액으로 보험회사가 이 자동차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 라고 평가한 금액이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평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건 보험 가액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뭐냐?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내가 500만 원만 보상을 받을게 하고 500만 원만 가입을 하면 이거는 일부 보험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3개를 가입했으면 총 1,500만 원 가입이 됐으니까 보험가액 1,000만 원에 가입금액 1,500만 원이 되니까 이건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범퍼를 갈았더니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리비 100만 원만 보장해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500만 원만 가입을 했다고 치면 절반만 가입했으니까 100만 원의 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가입 금액이 절반이니까 50만 원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00만 원에 다 가입이 됐다면 100만 원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초과보험으로 가입해서 1,500만 원 가입을 했다고 치면 내가 100만 원 사고가 나면 150만 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죠. 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새 보험회사에서 33만 3천 원씩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험 가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보험 가액을 설정을 하려면 물건에 대한 가치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입하는 임보험을 생각해 보자고요. 1억짜리 사람이 있고 10억짜리 사람이 있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험 목적물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액 보상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없고 가입 금액만 있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암보험에 가입했다, 2억짜리 가입했다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면 가입 금액이 높아져서 많은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임보험 중에도 보험 가액을 설정할 수 있는 분야가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용보험이에요. 사람은 가치 설정을 못하지만
사람이 쓴 비용은 가액 설정이 가능하니까.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의료비.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무조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운전자 보험, 벌금을 내거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즉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비용은 가액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방식을 어떻게 택하고 있냐? 실손 보상 방식이고, 보험을 판매할 때도 중복 가입되면 비례 보상한다. 그러니까 중복 가입하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약관에 없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병원비를 100만원 지불했는데 10만원 환급이 돼서 110만원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병원을 많이 가면 환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의료비 지출을 하겠죠. 실비에서 받고 국가에서 받고 사회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을 주장해서 약관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보상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왜 찍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무조건적으로 환급된 돈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소비자분들이 자신의 그 환급 금액을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자신의 환급 금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데, 보험회사가 하는 행태가 이득금지니까 당신은 환급금이 나올 테니 환급금만큼은 보상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실손 보상 방식 원칙을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맞죠. 보험회사에서 110 받고 내가 또 10만원 환급 받아서 12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만 100만원 받고 공단에서 10만원 받아서 내가 지출한 110만원이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험회사가 하는 형태가 어떻냐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인터넷만 쳐보시면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부담 상한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지금 2025년인데 2025년에 되나요? 2026년에 되나요? 6년에 되죠. 그렇죠. 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을 합산해서 내년에 환급을 해줘야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2025년도에 이 사람한테 보상이 얼마 됐고 이 사람이 2025년도에 몇 분이니까 2026년도에 얼마가 환급이 되겠구나 해서 그 환급금에 나온 그 지분율만큼 이만큼은 당신이 비례보상 돼야 되니까 환급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국가에서 돈이 나왔는데 갑자기 보험회사가 그 돈을 달라 그래. 네 하고 드릴게요 하는 사람이 없겠죠.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0만원짜리 그 1분위 가입자가 실손보험 청구를 쭉 해요. 그런데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그 급여 본인 부담액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면책을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해까지 비급여만 보상을 받고 급여는 보상을 못 받다가 다음 해 한 8, 9월쯤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PD님 혹시 상한제로 환급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요? 건강하니까. 실손보험으로 상한해까지 채우시는 분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 실손보험이 생명이라 이거죠. 뭐 중증 환자가 돼서 5%만 부담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쌓이면 몇백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보상을 안 해주고 다시 급여 보상이 풀리는 게 다음 해 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누구는 확약서를 써요. 저 내년에 환급금 받으면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그 확약서를 받아놓고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막 거칠게 대응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제적으로 면책을 해버리고 돈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상 담당자가 계산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환급금이 나왔어요. 나온 금액을 소비자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공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이든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신 거든 자동 기입이 되죠. 우리가 공단에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다 청구해 주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내가 갔던 모든 병원의 병원비가 공단으로 들어가겠죠. PD님은 병원 가신 거 모두 다 실비 청구하십니까? 아니요. 그쵸. 누락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하고 환급 금액하고 맞을까요? 안 맞죠. 그리고 공제금 1세대에서 100% 상품이면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 병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비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받았어요. 그러면 환급 금액이 있으면 그거 다 돈 주면 돼요. 보험회사에. 그쵸?
근데 그 이후로 만든 상품들이 어떤 거예요? 90%, 80% 상품이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보상한 건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미 10%, 20%가 공제금이 빠진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급금을 받아도 중복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보상이 안 이루어지게끔 받았는데 그 돈을 내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라고 해서 그 돈을 그냥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고객들은 그 계산을 할 줄 모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 병원비 총액이 1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입한 상품이 90%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만 원만 청구를 했어요. 110만 원은 총했는데 10만 원은 안 하고 100만 원만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90%니까 90만 원 보상이 나왔겠죠. 근데 본인은 100만 원 분이에요. 그래서 110만 원을 냈으니까 10만 원이 환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상받은 건 90만 원이고 10만 원 청구 안 했으니까, 그리고 100만 원만 했으니까 공제금 빼고 90만 원 받았고, 이 10만 원 받으면 총 얼마 받은 거예요? 1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중복 보상인가요? 아니잖아요. 100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병원비를 낸 건 11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득금지 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 10만 원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죠. 근데 보험사가 당신은 그냥 환급 대상이고 약관 조항에 본인 부담 상한제는 면책 대상이니까 20만 원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럼 보험회사는 결국 얼마 보상한 거예요? 80만 원 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보험회사 직원들이 본인 부담 상한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육을 여러 번 하는데도 미스가 나는 분들이 많아요.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청구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과 이 사람의 몇 분이 금액인지를 해놓고 환급 금액이 이 금액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 중에 큰 것만 하니까 그 금액이 안 넘을 수도 있는데 대놓고 면책을 때리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인 분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총 받은 급여 본인 부담액이 95만 원이에요. 10만 원 환급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나요? 5만 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계산을 못 한다는 거죠. 또 급여 본인 부담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평가하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리셋되죠. 계속 실비 보상하는 기간이 한 질병당 1년을 보상해요. 근데 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보상받는 분들이 한 질병으로 오래 치료를 받는 암 환자, 뇌경색 환자, 아니면 희귀병 환자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질병으로 입원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리셋돼요. 입원은 했어도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있잖아요. 180일 동안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한 걸 통째로 1년을 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공단의 몇 분인지를 보험회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분이구나 해서 얼마 이상 청구를 하면 그때 이제 면책을 하려고 그 자료를 갖다 내는 건데, 그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 계산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복보상이 일어나지도 않는 시점에 면책하는 건 실손보상 원칙의 취지에 따른 게 아니다. 고객이 반환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 돈을 받은 시점에서 중복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당신은 몇 분이고 몇 등급이고 얼마 보상했고 그때 보험사랑 맞춰봐야죠. 돈을 고객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걸 그냥 연락을 피하시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환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중복보상이 일어난 시점에 반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험회사가 요청한다 라고 하면 그냥 반환하시면 안 된다. 계산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총 얼마를 청구했고 보상 대상 의료비가 얼마고 얼마를 보상받았고 내가 몇 분이 환급 대상인지를 알고 얼마가 환급 받았고 이 네 가지를 딱 공책에 써놓으시고 얼마 환급해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이제 본인 부담 상한 환급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환급 받으신 분들은 그 보험회사랑 얘기를 저는 이것도 설계사가 좀 중간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면책 관련한 얘기를 만약에 건강보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들으면
설계사가 이게 본인 부담금 상한제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설명도 좀 잘 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다가 네. 우선은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돌려받는 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잘 하고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될 때 보험회사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그렇죠. 요청을 하고 나서 반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 안 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도 손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